오늘 우리 K증시는 목요일 같은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바로 다음 날이 광복절이라서 사실상 징검다리 휴일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좀 분위기는 오늘 무거웠었는데, 진짜 오늘은 미혼한약, 그러니까 미국 증시 혼조세, 한국 증시 약세, 이렇게 이제 네 글자로 정리하기에는 어제랑 또 너무 정반대로다가 코스피 코스닥 거의 전 업종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간밤 엔비디아 효과를 바통 터치로 물려받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주들 많이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밖에 업종에서는 하루 종일 소나기가 내렸고 그 소나기를 피해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카카오 그룹주들 진짜 뭐 추풍 낙엽 신세로 오늘 다 떨어졌는데, 지난 김범수 의장 구속 이후 또 한 번 오늘 동반 급락이 나온 이유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연동된 카카오페이가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고객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이런 알리가 없을 것 같았던 사실이 결국은 금융당국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인데, 뭐 이런 일은 이제 저한테는 적어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니, 개인정보 유출된 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내 개인정보야말로 그냥 뭐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자중 남냐 씨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도 이제 완전 자포자기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2대 주주가 중국의 엔트그룹 계열사 그 알리페이다 보니까 분명히 생각은 했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만 있었다가 이번에 이걸 금융당국이 직접 밝혀낸 겁니다. 이거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은 진짜 4천만 국민이 집단 소송 들어가면은 그냥 그 카카오 완전 망하고 사주는 전 재산 다 몰수당하고 저기 몬테네그로 같은 데로 망명해야 돼. 하여튼 이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이게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위탁 주면서 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도 넘어간 걸로 해명을 했는데, 이제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이게 위반한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내 카카오톡에 네가 지금껏 카카오페이로 뭐 누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 보낸 거, 아니면 누구 생일날 기프티콘 보내고 이런 정보를 다 다른 데도 아닌 중국 알리에 넘긴다는데 이거 동의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 같으면 동의 안 할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와중에 여의도에서는 이번 정권이 카카오 그룹을 아예 해체시킬 것 같다는 그런 풍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 전 정권에서 특혜 시비가 가장 많았던 그룹이 바로 카카오였고, 또 그 와중에 쪼개기 상장으로 K증시 시가총액 증가분을 전부 스폰지처럼 흡수해버린 것도 카카오였고, 또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라든가 또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1억 원어치 결제한 이런 사실도 들통나고, 약간 여러 가지 뭐 도덕성 시비에도 많이 구설이 났던 게 바로 이 카카오였습니다. 사실 저는 암만 그래도 이제 뭐 민간 기업인데, 이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메신저를 그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 심지어 국세청까지 공식 알림 채널로 사용하는 이런 거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은 사실 했었는데, 결국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오네요. 근데 여기서 코로나 동학개미운동 때 그놈의 마바라들이 했던 소리가 또 생각나는데, 뭐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 된다던 그런 소리. 사실 지금쯤은 누구나 이거 다 개소리라는 걸 아실 테니까. 하여간 지금 카카오그룹의 경우는 일단 총수 김범수 의장이 구속 상태인데다가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로 아예 카카오 라벨이 붙은 핀테크,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여파가 확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엔터도 SM 인수한 거 다시 토해내야 될 판이고, 또 이미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에 또 만족 못하고 그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려던 그 라이온하트의 경우도 지금 상장 계획이 완전히 걸레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상장시켜가지고 배달 플랫폼까지 완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간다고 야심차게 계획 세웠는데 이것도 또 지금 날아갈 판이고, 그럼 이제 그러면 결국 카카오톡 메신저만 원래대로 떨렁 남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 지주사 카카오 주가는 아니 뭐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고 내재 가치가 이제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나저나 저희 집안에도 이게 악재인 게, 우리 사촌 누나가 있는데 그 매형이 카카오 법무 담당 총괄 대표거든요. 원래 저기 중앙지검 부장검사 하다가 퇴직하고 로펌을 안 가고 카카오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웬 카카오냐고 그랬는데, 집안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우환이 닥치네. 당장 다음 추석 때 또 이건 어색해지겠네. 하여튼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달도 참은 기운다고, 이 카카오 계열사 이제 숫자를 한번 보시면 원래
이것도 100개도 넘는 거를 재작년, 작년 많이 정리했다고 그래도 아직도 90몇 개인데, 이제 거의 이 정도면은 자기들도 서로 모르지 않을까? 그룹 대표단 회의할 때, 이제, 그 4억에, 그런 날에 이제 장관이 펼쳐집니다. 무슨, 제네시스 동호회 정모하는 것처럼 까만색 제네시스가 진짜 수백 대가 막 오는데, 아마 차 타고 내릴 때 자기들도 서로 모를 것 같아. 거기다가 그 임원들이 타는 차는 전부 다 까만색이나 차종도 거의 다 막 비슷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 증권사 이사였을 때 저는 그 체어맨이었는데 전부 에코스 체어맨이잖아. 증권사 금융사 임원들 차는. 나 그래서 심지어 그 신라호텔 로비에서 내 차 나와가지고 딱 차 탔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일정이 분당에 가는 거여가지고 신라호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장충체육관 정도까지 가서 내가 그 우리 수행기사님한테 여기서 분당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뒤돌아봤는데 하고 서로 놀란 거야. 나 아직도 잘못한 거, 그 사람도 나 아닌 자기는 다른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잘못한 거. 그래서 바로 다시 차 돌려가지고 신라호텔 로비로 오니까 진짜 내 차 거기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저씨 하나가 또 내 차 앞에서 또 막 서성거리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 지도라고 해야 돼? 이 표를 보시면 거의 사우디 왕가 가게도 급이야.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랑 왜 굳이 따로 떼어서 두 개로 상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둘 다 핀테크인데. 그러면 부대찌개도 부대하고 찌개하고 나눠서, 부대는 방산업종, 찌개는 식음료로 두 개로 나눠서 쪼개기 상장해야 되나요? 그럼 할인은 상중하에서 상림, 중림, 할인 이렇게 세 개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 퍼시픽, 내일 퍼시픽, 모레 퍼시픽, 글픽 퍼시픽, 이렇게 무한정 가겠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도 원썸 플레이스, 투썸 플레이스, 쓰리. 자, 그 다음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에서 에코프로와 금양은 또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오후 한때 반발 매수가 꿈틀하는 듯 했지만 역시 또 이제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특히 이제 금양은 이미 한 시즌 한 200번째 6만원대 붕괴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는 진짜 물귀신 작전을 방불케 하는 8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다시 9만원대 이제 턱걸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밤 미국 증시 에코프로라고 불리는 앨범알이 7% 가까이 급락 나왔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 다 빠졌습니다. 사실 올 초하고 5월달 그때 리튬 가격 이제 반등 나온다 바닥 쳤다고 그러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이제 앨범알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당시 이제 진짜 바닥이라고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 또 지금 완전히 익사 직전이고, 그 다음에 간밤에 리튬 가격이 또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에 앨범알 주가는 다시 한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로 알려진 이 앨범알은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한 배터리 소재 수요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이제 치킨 게임에 돌입하면서 지금 원가 미만으로 그냥 리튬을 재련해서 뽑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최근 우리 그 청라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 불난 거, 이게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막 대서특필이 되면서, 아니 이거야말로 무슨 김치 파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또 한 번 전 세계 전기차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우리 현대차, 기아나 이제 국내 시판되는 전기차들은 배터리 원산지를 전부 깠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독일의 경우 이미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에다가 또 다른 유로존 국가들, 심지어 미국에서도 우리처럼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를 전부 오픈해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전기차 배터리 80% 혹은 90% 이상 충전 금지 등의 이런 안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려 중인 공통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그나마 우리 K증시 체면을 살려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단순히 오늘 새벽 그 엔비디아 4%대 상승 마감을 이어받았다고 보기에는 사실 우리 SK 하이닉스가 호재의 그 성분이 훨씬 더 농도가 짙은 걸로 저는 보는데, 오늘 중국의 한 테크 전문지가 SK 하이닉스의 DDR5,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D램인데 이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했다는 이런 밸류체인 업체 한 곳에 그 소스를 단독 입수해가지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가 HBM3하고 HBM3E의 공장 가동률이 딸리고 있어서, 또한 다운스트림 AI 서버 주문 증가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제목에 SK 하이닉스를 SK 해력사? 이거 남의 기업 이름을 지들 마음대로 막 한자로 갖다 붙이네.
그러면 기왕 뭐 하이닉스를 해력사로 쓰려면은 해자를 기왕이면은 풀 해자라고 해서 약간 해결사 느낌이 나게 붙이든가. 왜 바다 해자를 붙였어? 아니 해력사 이거 누가 봐도 조선사나 해운사 같은 느낌이잖아. 하여튼 지난주 그놈의 N캐리인지 짐캐리인지 해간 그 난리통에 SK 하이닉스만큼은 꾸준히 외국계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유종에 미루다가 SK 하이닉스 30만 원까지는 조금 오바고 한 26에서 28만 원 정도에서 올팔 성공하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목이 메네.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코로나는 아닙니다. 진단키트 음성 반응 판정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환율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하락 안정화가 나왔습니다만 집 나간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 밤 미국 7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내일 밤 하필 광복절 이후에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이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도로 올라가면 당장 9월 금리 인하는 그래도 연준이 계속 기존대로 추진을 할지 몰라도 내년 금리 인하 경로는 무조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이제 9월 FOMC에서 점도표는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또 7월 결과니까 이 휴가철 한창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바로 이거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어쩌네 지난번 같은 호들갑, 육들갑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또 없는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 독립투사 할아버지들의 은공으로 수요일 밤에 미국 CPI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목요일이 광복절 이제 휴장이라는 건 천만 다행이고요. 일단 그게 CPI가 이번에 호재든 악재든 한번 투 쿠션 정도로 충격을 완충작용이 된 다음에 우리 금요일날 적용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죠. 어차피 수요일 CPI 어떻게든 숫자 나올 텐데, 그럼 그거를 상대평가로다가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 오르고, 그 다음날 우리는 하루 쉬고 금요일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악재라고 그렇게 평가해서 목요일 새벽에 미국 빠지면 당장 그날 목요일은 우리가 휴장으로 피해 갔다가 다음날 반등 타이밍에 또 우리가 걸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워싱턴에서도 이 경제 지표를 놓고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낼 때가 됐죠. 차기 이제 대선 후보로서. 그래서 이번 7월 PPI, CPI 결과에 대해서 당장 트럼프는 이놈의 바이든이 물가도 못 잡으면서 연준 독립성 지켜준답시고 서민들만 고물가에 죽어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또 깔 거고, 반면에 해리스는 이제 당장 한 달치 결과 말고 추세를 보자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 때 급격하게 올라갔던 미국 인플레이션, 그때 CPI가 10%가 넘었어요. 이게 지금 3%대니까 여전히 내리막길을 착실하게 걸어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성과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근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게 가장 최신판인데, 미국 민주당이 의뢰한 7개 경합주의 18세에서 29세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해리스 51%대 트럼프 42%로 지금까지 여론조사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해리스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역시 해리스가 42% 지지율로 트럼프 33%를 9%포인트 차로 앞섰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예상대로 역시 트럼프 표를 주로 깎아먹으면서 6%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네디 주니어를 과거 우리 대선 사례로 봤을 때 어떤 이인재 씨의 역할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단 본인은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오늘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급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케네디 주니어가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면서 뉴욕주에다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대선에서 뉴욕주 대선 투표용지에는 기재돼서는 안 된다, 금지하겠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인상적인 게, 이 케네디 주니어가 뉴욕주 유권자 등록 유지를 위해서 친지의 주소지를 빌리는 오랜 관행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법원이 지적하면서, 실제로 2023년 5월부터 케네디 주니어는 뉴욕에 살았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은 그 케네디 주니어가 뉴욕에 살았다고 하는 그 주소지에 케네디 주니어의 가족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그 어떤 주체도 주소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걸 근거로 된 겁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도 우리도 당연히 등록지하지만 솔직히 1년 동안이나 있으면 중간에 병원이라도 한번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위장 전입이냐 실거주냐 따질 때 이거
동거인에다가 반려동물도 같이 어떤 증명의 요소가 된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CPI든 PPI든 하여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삭제해버리지만 않으면 금융시장은 당분간 더 안도릴 일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9월 금리 인하 폭이야. 그 0.5% 빅스텝은 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만 반길 뿐이지, 대신에 그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아내려면 그만큼 경기 침체니 뭐니 하여간 그 리스크도 그리고 잃는 것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포기를 하자, 이런 분위기죠. 하여튼 이번 CPI, PPI 이변 없이 잘만 넘기면 안도렐리 가능하다는 기대감의 근거는 뭐냐? 바로 그놈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주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그 BOJ 부총재의 발언, 즉 지금 이 정도 혼란이면 우리 BOJ 일본 중앙은행이 당분간은 금리 인상 대신에 기존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바로 이제 그날 말씀드린 바로 그 장중에 저점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 전 정책위원, 우리로 치면 이제 금통위원이 최근 엔캐리 청산에 대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발작 증상, 거기다가 정작 엔캐리로 다시 엔화 유동성이 본국으로 활려서 들어온다는데도 그 본국의 주식시장이 개박살났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올해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경제 성장도 급격한 회복이 어려워 보여서 다음 금리 인상은 빨라야 내년 3월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외국기 리포트. 아이고, 날도 덥고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초심플하게 하우스별로 나눠서 쭉 한번 이어서 볼게요. 먼저 이제 JP모간 금호 석유화학에 대해서 강력한 2분기 실적 발표 후 경영진은 고무수지 EPDM 및 KMCI에 대한 다소 약한 3분기 전망을 가이던스 했으며, 이는 피드 스톡 변동성 때문이라고.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1만원에서 이번에 17만원으로 시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언더퍼폼에서 이번에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2개를 올렸어. 더블로 올려치기. 반면에 롯데케미칼은 목표가 기존 9만원에서 이번에 8만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그 다음에 CJ 대한통은 여기는 목표가 기존 14만원에서 이번에 11만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 요즘 시끄러운 하이브에 대해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들과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만 이렇게 JP모간이 언급하면서 하이브 목표가는 그래도 20만원에 투자 의견 중립. 이어서 KT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리액션을 기대한다면서 목표가 44,00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이 KT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역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기존 39,000원에서 이번에 4만원으로 소폭 올리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중립. 자, 이제 골드만삭스 이어서 가면은 NHN KCP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11,000원을 이번에 8,000원으로 깎았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역시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모간스탠리입니다. 먼저 SM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거기다 향후 SM 경영진이 자사주 38만 주를 추가 매입해서 총 72만 주, 이게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3% 정도 보유하게 되는데, 이걸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 SM 목표가 10만원으로. 그 다음에 롯데쇼핑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많이 다운됐던 컨센서스마저 못 미친 560억 나왔다. 거기다가 해외 실적은 적자가 반복되면서 부진했는데, 이 롯데 베트남의 경우는 4분기 중 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목표가 68,000원에 투자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입니다. 다음 이제 맥쿼리 증권은 한국타이어 목표가 기존 46,000원에서 이번에 31,000원으로 대폭 깎았고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이어서 이제 HSBC가 이건 그야말로 쇼킹 리포트인데 SKI 테크놀로지에 완전히 관뚜껑의 모찌를 넘어서 실링을 해버리는데, 내용을 보면은 비록 최악은 지났다고 하지만 2025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될 것이다. 거기다가 펀더멘털 외적으로는 IRA 불확실성,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해서 역시 불안이 지속된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기존 목표가 95,000원에서 이번에 38,000원으로 완전 절반 미만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아까 한 5% 하락해서 종가 31,800원이니까 그래도 지금 정도면 떨죽 가능한 영역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떨어지는 칼날보다 무서운 떨어지는 톱날일 수가 있어요. 쓱싹쓱싹 하면서 다 쓸어 내려가는 거죠. 자, 주인공은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UBS의 에코프로 BM
분석 보고서 볼게요. 제목부터가 벌써 진퇴양난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은 현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하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펩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ASP, 이게 이제 평균 판매가, 이 조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주요 배터리 셀 고객사의 배터리 출하량 둔화에 따른 마진 약화를 고려할 때 에코프로 BM의 단기 수익성은 불가피하게 약세를 유지할 걸로 보이며, 신규 전기차 배터리 펩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역시 장기 확장성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의 경우 기존 610억에서 마이너스 18억으로 후려치고, 다음 내년 2025년의 경우는 기존 296억에서 120억으로 역시 깎고, 그 다음에 내후년 2026년 전망치는 기존 503억에서 331억 원으로 역시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UBS는 에코프로 BM 목표가도 기존 15만원에서 이번에 11만원으로 완전 후드려 패고 투자 의견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날도 더운데 짜증난다고 왜 이딴 걸 나한테 카톡에 공유하냐고 그런 원망을 안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해주신 소중한 분들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고라니 배송. 자, 일단 내일 8월 14일 수요일은 우리 말복인데다가 광복절 휴일 바로 전날이라서 마음은 조금 가볍지만 여전히 이제 중동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이라서 언제든 갑자기 장중에 공습경보가 켜질지 모릅니다. 이런 때는 정말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현금이 보배죠.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가장 중요한 정부 일정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여기 이제 K-뷰티, K-코스메틱, 그다음에 K 미용기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일 산업부 장관이 AI 반도체 현장 방문 예정인데, 여기 보도자료 제목이 국산 AI 반도체의 주력 산업 활용 강화, 요거네요. 그 다음 이제 내일 발표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 근데 이제 증시에서 이 디스플레이 대장주라고 할 것 같으면 LG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하도 장기간 앉아서 똥을 싼 뭉개고 있으니까 대신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쪽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K증시 관련주들이. 이어서 내일 경제지표는 7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여기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정부 수혜주를 저는 스마트팜으로 꼽습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이제 실적 발표가 CJ,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 그리고 금호건설, 시프트업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 PPI에 이어서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드디어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이제 미국 실적 발표는 시스코 시스템즈, 글로벌 통신 장비 분야 탑티어 기업인데, 여기 실적에서도 AI 그 업황에 대한 어떤 힌트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무더운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하루만 견디시면 광복절로 우리 무더위도 해방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들의 경제 독립, 재정 만세를 이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